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W-CAD GW3D 2021 출시 기념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고신혜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 모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새롭게 생성된 기준인 언택트 시대에서 설계자들은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온라인을 통해 접하고 있지만 사실 적합한 CAD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모두가 어려운 시국인 만큼 국내 제조업계에 효율적인 비용으로 고성능의 CAD 프로그램을 도입해 위기 종료 후 수요 급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신버전 출시에 따른 세미나가 아닌 어떤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인지 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CAD 프로그램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많은 질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W-CAD 코리아 기술지원사업부 이정은 팀장님, 제조기술사업부 김승택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GW-CAD 코리아에서 기술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조기술팀에서 3D CAD/CAM 컨설팅을 맡고 있는 김승택입니다. 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을 맡아주실 이정은 팀장님, 오늘의 발표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새로워진 GW-CAD 2021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 버전의 새로운 기능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GW-CAD는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본 설계 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 출시 이후 한국 사용자들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우선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유연해진 기능으로 지난 9월 2021 한국어 버전이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버전들 중에서 국내 사용자들의 의견 반영이 가장 많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 GW-CAD를 사용하고 계셨던 사용자분들께서는 이번 2021 신기능에 더욱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W-CAD 2021 버전의 작업 환경입니다. 작업 환경에는 누구나 쉽게 기능을 파악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익숙한 인터페이스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위 버전과 동일하게 클래식 모드와 기본 모드를 모두 제공합니다. 특히 2021 버전에서는 그래픽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픽 기능 향상으로 파일 열기, 이동 및 재생성의 작업 속도가 이전 버전 대비 향상되었습니다. 저희 GW-CAD는 사용자들의 작업 향상을 위해 그래픽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21 버전에서는 투명도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객체의 투명도를 설명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해치, PDF 이 각각의 객체의 투명도를 변경하실 때에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성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투명도를 50과 90으로 각각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숫자를 크게 설정할수록 객체의 색상이 옅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레이어에 있는 모든 객체의 투명도를 변경하고자 하실 때에는 레이어 속성 관리자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레이어 이름 25의 투명도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교하시기 편하시도록 저희가 도면에 각각 25%, 50 이렇게 75로 각각 좀 미리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해당 도면에는 현재 다양한 색상의 솔리드 해치가 있습니다. 색상별로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로 나누어 표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솔리드의 해치가 너무 짙어서 아래의 객체가 보이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는 아래에 객체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이 솔리드 해치의 투명도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레이어 속성 관리자에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해치라는 레이어의 투명도를 변경하시면 현재 도면에 있는 모든 솔리드 해치가 변경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1 버전에서는 다양한 객체의 투명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조 관리자 기능입니다. 이전에는 각각의 객체 관리자 창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 버전에서는 모든 외부 파일을 하나의 패널에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설정해 드렸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WG, DWF, 이미지 이 모든 파일들을 하나의 패널에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XREF의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외부 참조자 관리 창이 오픈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유형의 파일들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누르시면 파일의 크기, 위치, 경로와 같은 기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보기 모드를 지원합니다. 파일을 선택하시면 아래의 상세 창에서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미리 보기 기능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요. 파일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파일들인지 또 미리 보기에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모형 공간에 외부 참조 파일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이 관리자 창에 바로 표기가 되어 어떤 파일이 삭제되었는지 또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는 모형 공간과 외부 참조 관리자가 동기화되어 더욱 편하게 도면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은 다시 로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시 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요. 파일이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 고침 버튼을 통하여 파일을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2021 버전에서는 참조 파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버튼 사용자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내 사용자분들께서 이 기능에 대한 요청이 또 가장 많이 있으셨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CUI를 입력하여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창을 활성화합니다. 2021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 더블 클릭 액션과 마우스 버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블록 편집기가 활성화되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폴리선의 객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폴리선 편집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블록 더블 클릭 명령을 대칭이 되도록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목록에서 대칭을 검색하신 후에 마우스로 끌어 블록에 가져다 놓습니다. 설정을 저장하신 후에 도면으로 돌아가셔서 블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수정한 대칭의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 액션 외에도 여러 마우스의 효과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필요하신 기능으로 설정하여 작업하시면 작업의 효율성을 더욱더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뷰포트 도면층 기능입니다. 배치 탭에서 각 뷰포트의 도면층 특성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의 배치 탭에는 4개의 뷰포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 뷰포트를 선택을 하시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 창에서 그 정보들을 확인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뷰포트로 시작하는 열 머리글의 속성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첫 번째 뷰포트에서 치수선과 외형선의 도면층 색상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포트 도면층의 특성은 모형 탭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설정을 변경하시더라도 도면층의 색상은 변경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창 이외에도 명령어를 사용하여 또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선 가중치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VP 레이어를 입력을 하시고요. 옵션인 LW를 입력 후 두께값을 설정하시고 변경하시고자 하시는 도면층의 이름을 입력하신 후 뷰포트의 위치를 선택하시면 지금처럼 선 가중치가 변경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의 도면처럼 작업자가 출력에 필요한 객체들만을 각각의 뷰포트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서 출력 작업에 조금 더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X클립 반전 기능입니다. 이미지, PDF, 외부 참조 도면을 숨기거나 반전시킬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입력 후 도면의 원하는 위치에 이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나머지의 부분이 숨김 처리되는 것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선택을 하시며 이 파란색 그립점이 보이시는데요. 범위를 자유롭게 넓히거나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파란색의 화살표가 좀 보이시나요? 반전 모드 기능입니다. 화살표를 누르시면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 X클립의 경계는 또 복사 명령어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또 복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X클립 프레임이라는 시스템 환경 변수를 이용하여 프레임의 경계를 또 숨기실 수도 있는데요. X클립 프레임을 입력하신 후에 변수값 0을 설정을 하시면 프레임의 경계를 숨기실 수 있고요. 그 변수값을 2로 설정을 하시면 다시 표현이 되도록 됩니다. X클립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작업했던 X클립을 삭제시켜 원래의 도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의 마지막 수식 기능입니다. 이 기능 또한 국내 사용자분들이 또 요청이 많으셨던 기능 중에 하나죠. 저희는 또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테이블을 선택 시 새로 추가된 5가지의 수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합계의 수식을 선택하여 셀 범위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셀 범위가 자동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수동으로 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셀의 값이 변경이 된다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업데이트됩니다. 그 이외의 기능들도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엑셀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테이블뿐만 아니라 필드 대화 상자에서도 수식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명령어 필드를 입력을 하시면 새로 추가된 기능들의 버튼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두 선의 길이를 이용하여 면적을 구하고 필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명령어를 실행하신 후에 수식칸에 마우스 우클릭을 선택하여 필드 삽입을 선택을 하고요. 필드 카테고리에서 객체들을 선택하신 후 객체 타입의 버튼을 누르셔서 도면의 가로, 선 1을 선택 후 길이로 선택을 하시면 그 길이 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도면의 세로, 선 2를 선택을 합니다. 동일하게 길이로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자동으로 인식되어 두 길이에 곱힌 면적 값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선 길이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필드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기능 또한 고객분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었던 기능인 만큼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테이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개선 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고정 기능입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도면들을 위 상단에 고정하여 빠르게 불러오실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드렸고요. 플록시 객체를 탐지 및 표시하는 플록시 정보 활성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센터의 새로운 기능인 도구 팔레트 옵션 추가 기능입니다. 이전에는 도구 팔레트의 블럭들을 하나씩 등록을 해야 했다면 2021 버전에서는 도면을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도구 팔레트를 작성하여 줍니다.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 저희 캐드를 다시 실행을 하셨어야 했지만 2021 버전에서는 다시 시도 버튼을 선택하셔서 다시 재연결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GWCAD 2021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발표를 시작하면서 국내 사용자분들께서 의견이 가장 많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으셨다면 아마 크게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빠르고 유연해진 GWCAD 2021 버전으로 더 편안한 업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GWCAD의 특징이죠. 빠른 속도가 이번 2021 버전에서도 더욱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유저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편리하고 빠른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2D CAD인 GWCAD였다면 이제는 GW3D CAD 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를 진행해 주실 김승택 팀장님 발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발표는 더욱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갖춘 GW3D 2021 버전 신기능과 개선 사항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할 내용으로는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주요 개선 사항 및 신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W3D CAD는 어떤 기능이 개선되고 반영되었는지 각각의 기능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GW3D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께서 주신 피드백을 통해 추가된 개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빠른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대용량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러온 데이터에서 교체 수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원본 파트를 불러와 빠르게 재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좌측에는 일반 불러오기, 우측에는 빠른 불러오기를 통한 로딩 화면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0% 정도의 속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딩된 어셈블리 데이터에서 설계 변경된 파트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엔진 모델에서 노란색 소켓 커브로 들어가 부품을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다수의 홀을 포함한 노란색 소켓 부품으로 들어가 선택된 파트의 경로 위치를 변경해주면 다음과 같이 6개의 홀을 가진 녹색 파트로 변경됩니다. 빠른 불러오기의 경우 형상으로서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냅이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설계 변경 또는 시수 표기 등을 진행하고 싶을 경우에는 바로 개별 파트를 불러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경 표시를 마치고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업데이트 할당을 완료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개선 기능은 스크립트 기록입니다. 단순한 반복 작업을 진행해야 할 때 매번 각각의 기능을 실행하거나 기능별로 단계를 구분해서 작업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GW3D 2021에서는 단순히 반복되는 기능을 스크립트에 기록하여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데모 영상을 통해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픽 창에는 다수의 밀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밀핀의 경우 간혹 불특정한 형태로 트림되기 때문에 망곡점에 대한 Z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크립트 기록을 이용하신다면 매우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명령어 찾기 기능을 통해 스크립트 기록을 실행한 후 단축키와 기록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기능을 실행하여 기록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완료되면 이를 저장하여 지정된 단축키로 호출하여 기록된 작업 순서대로 각 성분들만 클릭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모든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성 있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프로세스 능률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설계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신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과정에서 사용될 동일 곡률 구속 기능을 통해 이전보다 부드러운 곡면 형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스케치 기능은 시각화된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닫힌 스케치 내에 돌출 영역을 표시해줄 형상 표시 기능과 곡선 목록 표시를 통해 선택된 곡선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델링 기능으로는 G2 혼합 필렛이 추가되어 디자인 과정에서 보다 부드러운 필렛을 처리할 수 있으며 여러 서피스가 교차되어 있는 구간의 경우에는 다중교차 잘라내기 기능을 통해 보다 최적화된 트림 프로세스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케치 및 모델링 신기능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비접촉식 여론도개 모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해당 기능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스케치에 있어 사용자께서는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다수의 선끼리 탄젠트한 곡률을 이루도록 구속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구속 조건을 통해 조금 더 부드러운 곡률이 지니도록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0 버전에서 직선을 생성하여 타원 구간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21 버전에서 동일하게 타원 구간을 닫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닫힌 영역을 시각화해 줌으로써 보다 빠르게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도계의 헤드 부분의 반원 구간도 폐구간화하여 다음과 같이 돌출될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피스 생성을 위해 곡선 목록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2021 버전에서는 곡선 목록 기능을 통해 구간이 열려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정상적인 닫힌 모델로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폐곡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3차원 선을 통해 보다 편리한 서피스 설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피스 편집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서피스가 교차될 경우 트림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 버전에서는 연계된 여러 서피스를 각각 지정하고 유지할 영역을 선택만 해주신다면 반복적인 트림 과정 없이 편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영역의 필렛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전에 서피스의 곡률 방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서로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서피스 간의 필렛 생성 시 추가된 G2 혼합 기능은 최적화된 곡률 보정으로 이전보다 고품질의 필렛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케치와 모델링 기능이 매우 유용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및 어셈블리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유형이 추가되어 보다 편리한 설계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여유거리 측정을 통해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거리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파트별 지정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속성 요소들을 배치 형식으로 편집할 수 있으며 연계된 파트끼리의 구속 상태도 시각적으로 리스트업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관리자에서는 제목으로 표시될 항목들을 필터링할 수 있으며 GW3D에서 설계되었거나 외부 어셈블리를 가져왔을 때 지정된 어셈블리를 독립적인 파트로 분리하거나 재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모 영상을 통해 한번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임텀 축 기능으로 서스펜션 부위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2021에서는 다양한 축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어셈블리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각 원통별 면을 각각 지정해야 했으나 축 기능을 통해 구속 선택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원통과 중심을 관통하는 축과의 공통 구속을 통해 보다 편리한 어셈블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CSYS 데이텀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단순히 개별적인 3축 단면이 아닌 독립적인 데카르트 좌표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LCS 기능을 통해 설계 시 필요한 지역 좌표를 쉽게 옮기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립이 완료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여유공간 확인 기능을 통해 어셈블리 상태에서 선택된 컴포넌트 간의 최소 여유거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어와 중심축에 대한 거리값과 내부에 있는 부품 간의 최소 여유거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전 설계 및 문제사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파트별 속성을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배치 속성 편집입니다. 이미 파트 내에 입력되어 있는 속성 값이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는 외부 데이터라도 배치할 컴포넌트들을 각각 리스트에 추가하여 적용만 눌러주신다면 모든 파트 속성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럼 이전과 동일하게 상단 서스펜션 부에 있는 컴포넌트들도 배치 속성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컴포넌트들을 입력한 다음 적용 버튼 누르시면 모든 편집이 완료됩니다. 그럼 개별적인 파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모든 속성들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조립된 파트에서 구속 편집이 필요하시다면 선택된 파트로부터 연계된 구속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택된 컴포넌트별로 좌측에 있는 리스트에 구속 조건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불필요한 잘못된 구속 조건을 제거하거나 재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셈블리 관리자에서 이름을 통해 필터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파트를 리뉴얼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어셈블리된 컴포넌트들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거나 독립된 파트로 구별된 컴포넌트들을 다시 재그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어셈블리 데이터의 편집 혹은 변경된 프로세스로 더욱 최적화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2D 도면 시트에서는 BOM 구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제품상에서 측정이 필요한 위치를 지정하여 도면 시트에서 BO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필요한 OLE 개체 삽입이 가능함으로써 리포트 관리가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전 데모에서 보신 서스펜션 패널 제품입니다. 우선 품질 단계에 필요한 측정 위치를 제품 위에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다수의 점들을 제품상에 먼저 생성하고 다음으로 도면 시트로 넘어가 기본적인 삼각법으로 도면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팅이 완료되셨다면 먼저 3차원 요소 표시를 활성화시키고 주석 기능을 통해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점이 될 기준점을 도면 내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고 XYZ 데이터를 BOM으로 내리기 위해 3D 포인트 옵션을 라벨에 추가합니다. 그럼 도면 시트에서도 각 점과 매치될 품번과 BOM을 통해 보다 확연하게 측정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 테이블 뿐만 아니라 도면상에서 표시된 치수들도 주석 테이블을 통해 도면 내 치수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모두 드래그 하신 다음
필요한 옵션을 체크하고 생성하시면 다음과 같이 치수 또한 테이블로 작성되게 됩니다. GW3D 2021 버전에서는 ECAD 환경이 추가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설계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자회로 설계에서 사용하는 IDF 포맷 호환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PCB 설계를 위한 전용 환경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구분된 ECAD 환경으로 진입합니다. 생성할 보드의 파트명을 입력하고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보드의 외관을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치수 구속을 준 다음 돌출하여 기판을 생성합니다. 이어 영역 세트 옵션을 통해 위치될 각 부품들을 성형 스케치로 셋업합니다. 여기서 해치선은 다양한 표준 규격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게 라이브러리별 지정 기준을 맞춰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에 기초를 생성하여 기판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기판 위에 미리 작성된 라이브러리를 삽입합니다. 각 라이브러리에 대해 IDF 포맷과 같은 전자회로 설계 포맷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PCB 구성을 위해 미리 저장된 개별 파트 파일로 로딩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미리 만들어진 GW3D 포맷인 .g3 파일을 다음과 같이 다중 삽입하여서 기본적인 구속 조건을 통해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PCB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GW3D의 설계 프로세스를 더욱 편리하게 구성해줄 포커스 시리즈도 2021 버전에서 더욱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베이직 포커스와 전극 포커스의 신기능은 바로 데모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포커스의 스마트 면 트림입니다. 다음과 같이 터진 면에 대해 연관된 경계를 인식하여 여러 서피스를 한꺼번에 트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편집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좌측 서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면에 대해 각도를 측정해보면 약간의 경사가 구간별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형 가공에 있어 면 편집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스마트 면 트림을 통해 보다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면을 확대시켜 유지할 영역만 선택해 주시면 연관된 서피스의 구간이 복잡하더라도 빠르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측면에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면 확대 기능을 통해 편집할 서피스의 면을 연장시킨 다음 유지시킬 면을 선택만 해주시면 원하는 구간이 편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극 포커스의 신기능입니다. 먼저 리브 구간에 전극 형상을 생성하고 생성된 리브 형상에 보강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과 사각 기둥을 자동으로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극단 생성 시 간섭을 피하기 위한 도피부 높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리브 전극이 생성이 완료되었으며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형과 동일하게 녹색면으로 전극이 생성되었으며 분할면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금형과 전극을 각각 선택하여 정석면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방전될 면이 분할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극 가공 시 보다 효율적인 정석면을 설계 단계에서 구분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GW3D 캠의 새로운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2021 버전에서는 1차 선삭 소재를 원하는 형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반 황삭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각형부터 팔각형까지의 인서트 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모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 버전과의 황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형상이 깊은 모델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제품으로 황석 툴패스를 생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제품의 최대 직경을 기준으로 툴패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툴패스의 경우 에어커팅 영역이 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1 버전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공하고자 하는 별도의 소재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미리 생성한 형상으로 불러옵니다. 이어 해당 형상을 단순히 스톡으로 지정만 해주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를 연산 버튼만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황석 경로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부품 가공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선반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 단계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의 재생 시간 단축과 더불어 원호 가공에 대한 데이터 최적화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해당 부분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전별 솔리드 검증의 가상 시뮬레이션 재생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2020 대비 2021 버전에서는 가상 검증 시간이 대폭 향상되어 보다 빠르게 제품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호 가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타 상체 부분에 스파이럴 영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2020 버전에서 정석 프로파일 컷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툴패스 생성을 위한 옵션을 조정하고 연선을 한 뒤 해당 툴패스를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이 무수히 많은 점 데이터로 생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2021 버전에서는 별도의 원호 맞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작업 내 고급 기능에 들어가시면 원호 가공 데이터 보정을 위한 옵션이 추가되어 보다 향상된 원호 보관이 출력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정석 프로파일로 해당 데이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원호 보관된 NC로 데이터량이 보다 최적화되어 출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시뮬레이션입니다. 우측 가공 시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검증이 필요할 경우 기계 구조를 빌드업할 수 있으며 컨트롤러 종류별로 NC 데이터를 통해 가상의 가공 과정을 함께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MS 환경으로 들어가 머신 빌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계 베이스를 지정하고 모델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이어서 각 선상축과 회전축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셋업합니다. 해당 우측 장비는 AC축으로 구성된 동시 우측 장비로 RTCP가 내장된 머신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축 세팅이 완료되시면 각 축에 부합하는 테이블과 베드 등을 로딩하여 최종적인 기계 빌드업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작물의 위치가 기타 세부사항을 적용시켜 완료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머신을 통해 공작물을 세팅하고 NC 데이터를 입력하면 가상의 가공 과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GW3D 2021 신기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델링 전반적 과정에 대한 기능 최적화와 외부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서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추가적으로 보신 것처럼 eCAD 기능이 탑재되어 GW3D로도 다양한 설계, 가공 분야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앞서 보여주셨던 GW3D CAD-CAM 이외에 클라우드 기반의 3D CAD 뷰어와 모바일 CAD도 있죠. 이 제품도 신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 어떠한 제품과 기능인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다시 2D 협력 솔루션인 CAD 포켓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CAD인 CAD 포켓은 무료 버전과 프리미엄, 콜라보레이션 이 세 가지의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리미엄 기능은 도면의 작업을 위한 기능들이고요. 콜라보레이션은 프리미엄 기능에 협업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프리미엄은 도면 작성과 수정을 하기 위해서 DWG 도면 형식을 지원을 하고요. 기본적인 편집과 작성, 치수 측정과 스마트 음성 및 사진 사집을 할 수 있는 주석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비대면 작업이 가능한 협업 솔루션 제품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콜라보레이션은 하나의 팀 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팀원과 도면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석 및 댓글 기능을 통해 업무 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모든 업무는 알람 기능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무 지시의 경우 요청하는 팀원과 일정을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어서 프로젝트 기간 등의 관리에 용이합니다. 또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포켓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입니다. 저희는 GW CAD 코리아라는 팀을 좀 미리 생성을 해 놓았고요. 생성된 팀 안에 팀원들 또한 미리 초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초대한 팀원들의 이 권한들을 또 설정을 가능하시고요. 설정하신 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팀 안에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 그리고 설명, 팀원들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도면을 로드하셔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 로드된 도면들은 다운로드를 선택하셔서 내 PC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수정된 도면들을 로드하실 수 있어서 리비전 관리에 또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전 정보를 통해서 가장 최근의 도면이 어떤 도면인지 또 확인 또한 가능합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피드를 통해서 히스토리가 가능합니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는 PDF 도면을 통해서 한번 작업 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석의 기호를 통해서 이 빈 공간에 가구를 배치하도록 팀원에게 지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요. 팀원과 또 만료 일자를 선택을 하셔서 보내기를 누르시면 앱이나 모바일에서 이제 자동으로 알람이 설정이 되고요. 해당 팀원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지시한 이 모든 내용들도 피드를 통해서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지시받은 팀원이 모바일에서 도면을 작업하는 부분들을 좀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로그인하는 모습이고요. 지정된 팀의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조금 전에 작성했었던 이 PDF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가구를 추가하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이 댓글 또한 알람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DWG 도면을 오픈을 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지시받은 이 빈 공간에 가구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협업이라는 버튼을 기능을 통하여 저장을 하셔야지만 콜라보레이션의 클라우드 기능 저장소에 저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정 PDF로 작업을 했죠. PDF를 오픈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추가된 가구를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콜라보레이션은 웹과 모바일에서 동시 확인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D 협력 제품인 캐드포켓 제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많이 하고 계시죠? 저희 캐드포켓으로 적용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D 협력 제품인 캐드브로에 대해 김스택 팀장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자간 협업을 위한 3D 뷰어 솔루션인 캐드브로의 신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기능에 앞서 간략하게 캐드브로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캐드브로는 제품 생산을 위한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 호환, 제품 분석, 제품 검토, 그리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관리까지 진행할 수 있는 3D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 변환용 뿐만 아니라 시제품 혹은 목업, 금형 등 설계 이후 단계에서 사내 여러 부서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뷰어로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직접 데모 영상을 통해 간단한 활용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화면은 캐드브로의 시작 화면입니다. 그럼 블랭킷 제품으로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캐드브로는 거의 모든 3D 캐드 포맷을 다이렉트로 호환하고 있으며 저는 파라솔리드 모델을 로딩해야겠습니다. 현재 모델이 솔리드가 아닌 서피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 분석을 통해 문제 영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의 여러 구성 요소가 재구성되었으며 열린 엣지 검색을 통해 문제된 면을 제거하고 갭 채우기 기능을 통해 해당 제품을 솔리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품의 두께를 분석하겠습니다. 제품의 최소 최대 기준을 각각 입력하고 분석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이 색상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의 주석으로 직접 두께를 표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MI 기능을 통해 제품에서 확인이 필요한 영역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형 지수, 그리고 각 피처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입되어야 할 일반 단위 공차, 형상 공차, 자세 공차, 다듬질 기호, 표면 거칠기 등 기본적인 표기를 3차원 형상 위에 표기함으로써 다른 부서와 공유될 부분을 보다 손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형상 기호 공차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작업감 필요한 표기적인 부분들을 모두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구비된 간섭 체크 기능을 통해 파트 간 조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발생된 간섭을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직접 편집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 간에 발생된 간섭을 피해 설계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데이터를 수정하여 리비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섭 체크를 진행하고 비교해 보시면 간섭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수의 어셈블리가 위치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입력된 모든 재질 속성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단순 파트 리스트를 위한 BOM 작성을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셀 양식으로 출력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리포트를 위한 스크린샷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3D CAD 화면에 있는 배경색과 기준좌표 표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활한 리포트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분해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지시서와 같은 부분에 전 과정을 담아 더욱 효과적으로 공정 지시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파트가 위치된 부분들 원하는 영역만 스크린샷하여 파트 리스트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드브로에서는 다자간 온라인 협업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하여 다수의 프로젝트를 생성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해당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를 캐드브로 상에서 로딩된 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된 데이터를 웹상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관부서와 제품 검토가 필요시에 각 담당자들을 초대하여 온라인 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 구성이 완료되면 관리자의 화면을 메인으로 양방향 데이터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치수, 코멘트, 그리고 단면 등 다양한 용도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 권한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뿐만 아니라 각 담당자들이 공유 화면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더욱 면밀한 검토 과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드브로는 단순한 뷰어 기능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뷰어 솔루션입니다. 캐드브로 2021 버전은 클라우드 환경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캐드브로에서 작성된 분해도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되면 서버 혹은 모바일상에서 분해 조립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략한 데모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미리 생성된 어셈블리 제품을 통해 캐드브로 상에서 분해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생성된 분해도로 들어가 제품을 확인해 보면 사용자께서는 여기서 직접 분해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영상으로도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완료되면 캐드브로 내에서 클라우드 서버로 로그인하여 서버와 동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가 완료되면 우측 관리자에는 현재 서버에 있는 프로젝트가 리스트업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원하는 프로젝트 내에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분해도를 체크하고 다음과 같이 업로드가 완료되면 클라우드 서버로 들어가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오픈하여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형상으로 어셈블리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치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 있는 파트 리스트의 분해도를 통해 분해 조립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입니다. 이전에는 링크만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했다면 2021 버전에서는 각 서버에 업로드된 데이터의 QR코드를 직접 발급하여 모바일에서도 매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 입장에서 쉽게 제품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모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팀 서버에는 200GB의 저장 공간과 서버 정보가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 중인 인원은 약 5명 정도입니다. 먼저 커버 사이드 제품으로 들어가 업로드된 제품의 리비전 생성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구성원을 확인하고 3D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델은 금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며 공유 링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시에는 제목과 공유 기간, 비밀번호 등과 같은 기본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몇 가지 옵션들을 설정한 다음 공유 설정을 완료해 보면 다음과 같이 쉐어링 표시가 표시되며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QR코드와 링크가 팝업됩니다. 저는 편의상 링크 복제를 하고 새로운 웹창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별도의 로그인 필요 없이 공유된 데이터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드브로는 3D 뷰어의 기능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 더욱 편리한 협업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캐드브로 2021 신기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소할 수도 있었겠지만 캐드 포켓의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캐드브로 기능들이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섹션에 걸쳐서 GW CAD, GW 3D, 캐드 포켓, 캐드브로 2021 신버전 출시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과 변화된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GW CAD 코리아의 GW CAD, GW 3D, 그다음 캐드 포켓, 캐드브로 솔루션까지 모든 설계 솔루션을 올인원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른 공정의 흐름에 따라 고비용, 고사양보다는 합리적인 비용에 고성능을 갖춘 저희 제품을 통해 코로나 위기 이후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업 경쟁력을 갖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을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올려주신 질문 중에 저희 몇 가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1분 정도 질문 확인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대표적으로 2가지만 좀 꼽아보았습니다. 나머지 답변 드리지 못한 분들께는 세미나 종료 후에 저희가 각각 개별적으로 메일로 답변 드리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GW CAD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X클립과 클립 명령어가 있던데 두 명령어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클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WG 외부 참조 도면을 클립하는 기능이었고요. 이제 클립의 기능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명령어이고요. DWG 도면뿐만 아니라 PDF라든지 이미지 등등의 모든 객체들도 클립할 수 있는 통합 기능 명령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하여 GW3D에서 매크로처럼 사용하는데 해당 기능들별로도 백업해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스크립트 기록 그 부분을 만드신 것들은 모두 사용자 백업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GW3D를 혹시라도 재설치하시거나 포맷을 하시더라도 해당 작업 폴더만 백업을 해 놓으시면 재설치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W CAD, GW3D 2021 신버전 출시 기념 온라인 세미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세미나가 종료된 후에 진행되는 설문지도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다음번 세미나를 기약하면서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